제가 그 유럽이나 뭐 중국이나 홍콩이나 이런 데를 방문을 하면 뒷골목에 재래식 시장을 항상 가봅니다. 거기를 가보면 그 나라의 고유한 멋이 보이고요. 또 거기를 가야 사람 사는 데 같고 그 나라를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한국은요, 뒷골목 시장들을 다 없애고 새로운 현대화 근대화된 시장을 만든다면서 장난을 쳐가지고 한마디로 죽도 밥도 안 되는 걸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5,200억을 들인 새 노량진 시장의 경매 첫날요, 16일날 첫날 이제 옮겨가지고 새로 지었죠. 과거 여러분들이 그 가다 보면 막 그 생선 바닥에 널려 있고 시끌벅적한 거기가 이제 재래시장이고, 그 옆에다가 노량진 수산시장을 현대식 건물로 5,200억을 들여서, 참 어떤 분 좋았겠네요. 5,200억 공사하면 떨어지는 거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첫날 거래량이 전날에 26.6%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70% 이상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래 됐을까요? 이 상인들이요, 이 새로운 시장에 안 들어가고 보이콧을 해버린 겁니다. 즉 옛날 시장 상인들이 현대화 시장에서 낙찰받은 해산물 구매를 보이콧해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렇게 됐을까? 노량진 수산시장은 45년이 된 대표적 수산시장인데 상인들과 운영업체 간에 지금 갈등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노량진 이 수산시장은 수협에서 인수해가지고요, 2012년부터 5,200억을 들여가지고 현대화된 시장을 완공했는데 기존 상인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시장 설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점포 폭이 좁은 탓에 예전에 쓰던 수족관은 경계선을 넘어 통로까지 튀어나왔고 수레를 이동하기에도 통로가 좁았다는 겁니다. 경매장 면적도 예시장보다 좁아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불편할 게 뻔히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대위가 생겼는데요. 옛날 상인들 중심으로 비대위 사무국장은 현대화 시장의 판매자 면적은 한 가게당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임차료는 2배가 넘는답니다. 실제 목이 좋은 A등급 자리 1.5평이요. 한 달 관리비가 71만 원으로 옛날 시장에 26만 7,200원보다 2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의 그 수산시장의 고유한 이 멋이 매력이 사라져 버렸답니다. 자, 외국의 관광객들, 특히 중국 관광객 등이 노량진 수산시장을 많이 찾는 것은 재래시장의 맛이 있었는데 이제는 대형마트처럼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기존 시장을 리모델링 하거나 안 그러면 새로 지은 현대화 시장을 제대로 다시 보수를 해가지고 하지 전에는 옛날 시장에서 영업을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자, 뭐 수협은 뭐 갖가지 변명을 하고 있는데요. 가락동 시장에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그 시장에서 소매 상인들의 영업 공간을 분리할 목적으로 2,800억을 들여 지하 3층, 지상 3층에 가락몰을 준공하고 지하 1층을 청가상인 몫으로 배당을 했는데 상인들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공간도 작다고 안 들어갑니다. 여기에서도요, 상인의 90%가 도매업 중심인데 지하에 점포를 설치하면 상품을 나르기 불편하고 물리 비용도 늘어난다. 한마디로 이런 건물을 지을 때는요, 있는 걸 손을 거의 안 대고 약간씩 보완을 하면서 상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지어야지요. 정말 상인들이 돈을 내게 해서 짓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아니고 그냥 현대식으로 그냥 했는데 그것이 거기서 물건을 파는 행태하고 또 거기에 시장을 보러 오는 소비자들의 요구하고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가 건물 짓으면서 돈 좀 먹고요, 또 월세 비싸게 받고 하려고 이런 관리공사니 수협이니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요. 정말 대한민국 공무원들 정신 언제 차리겠습니까? 서울대 입시에서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강남 3구 일반고가 합격자를 독식하는 쏠림 현상이 더욱더 심화됐답니다. 2013년에 서울대 합격생의 42%가 일어난 세 가지 종류의 학교 출신인데 2016년도에는 49.1%, 이제 절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 강남 3구, 서초, 강남, 송파
이 세 가지 고등학교 출신이 50%가량 된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도입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런 독식 현상을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특정 학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교과 성적, 비교과 활동, 자기소개서, 면접, 수능 성적 등 각 요소에서 모두 우수한 성적을 요구하는 현재 입시 제도가 부모 출신 학교 사교육 등의 지원 없이 학생 개인의 노력으로 대비되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이런 걸 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시험 쳐서 시험 성적만 갖고 들어가면 되지. 뭐 너무 교과 성적, 비교과 활동, 자기소개서, 면접. 요즘 제가 만약에 대학을 간다면 저는 인서울도 못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귀찮게 생각했어요. 자, 이게 지금 국회에서 이 자료를 통해 가지고 분석이 된 건데요. 이런 식으로 대학 입시를 갖다가 일정하게 정보나 재력이 있어야만이 준비할 수 있는 구비 요건들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한마디로 부모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식 좀 못 돌보거나 시골에서 다니거나 없는 집의 자식들이 대학 들어가기 어렵게 만들어서 대학은 있는 집 사람들만 들어가게 하려고 이러는 겁니까? 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에서 왜 우리 박 대통령 화끈하게 뭐 통진당 해상도 하고 뭐 잘하지 않습니까? 대학 입시요 싹 없애버리고 지저분한 거 서울대도 뭐 온갖 종류의 전형 다 없애버리고요. 딱 성적만으로 들어가게 좀 할 수 없습니까? 그럼 이제 지방에 있는 애들은 우짜라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는요, 지방에 있는 학교를 지원해서 차라리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우수한 교사들을 확보하도록 예산을 지원해주고 거기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서울대학이나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정말 이제는 뭔 소리가 하는가 하면 아예 이제 할당제 도입을 하자. 각 학교별로 할당을 하자. 지역별로 할당을 하자. 나중에 뭔 소리가 나올지 걱정됩니다.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다 나아지길 원하신다면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안 하면 병들겠다고 생각하십니다. 23일부터 회원 가입이 시작됩니다. 개봉판. 요즘 텔레비에 보면 여기저기서요 코피노, 즉 한국 남자하고 필리핀 여자 사이에 태어난 애를 코피노라 그러는데요. 그리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 엄마하고 살거나 인척하고 사는데 필리핀에서요. 참 이런 부분 우리가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기생관광 온다고 제가 어릴 때 엄청 욕을 했습니다. 요정 섹스 관광을 오고 일본 사람들은 섹스 애니멀이라 하고 온갖 비판을 했습니다. 좀 있어가 우리가 조금 살만해지니까요. 전 동남아시아를 다니면서 섹스 관광을 하고 다닙니다. 한국의 원양어선이 정박하는 남태평양 저기 인도양의 바다에도요. 한국 선원들이 애들을 낳아놨습니다. 우리가 월남전에 가가지고요. 얼마나 애들 많이 낳아놓고 왔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요. 온갖 문제에서 남들 비판하기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를요. 부끄러운 면모를 제대로 돌이켜봐야 됩니다.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년 전에 이런 실상이 국내에 알려졌는데도 뭐 지금 아버지로부터 외면받는 코피노에게 시민단체와 현지 교민단체들이 일부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이제 그걸 찾겠다고 아버지 찾겠다고 엄마가 이제 양육비 청구 소송도 이제 법원에 내고 해서 일부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이나 이런 것이 인터넷에 떴다고 창피하다 그럽니다. 창피할 줄 아는 놈이 그래 그 짓을 합니까? 그럴 수 있다고 또 칩시다. 최악의 경우에. 그러면 책임은 져야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필리핀하고 한국 간의 문제인데 요즘 필리핀에요. 한국 사람들 가서 총 맞아 많이 죽지요. 거들먹거리거나 안 그러면 범죄 저질러가 갔다가 현장에서 안 그러면 필리핀 사람 무시했다가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점점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필리핀에 간 사람은요, 한국에서 사고치고 도망간 사기꾼 도둑놈들, 양아치 조폭들, 그리고 섹스 관광하러 간 사람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정부도요,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나서서요,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애들이 3만 명인데요, 한두 명도 아니고, 이게 지금 얼마나 문제입니까? 요즘 여자들도요, 필리핀에 가가지고 또 필리핀에 젊은 남자들 데리고 어쩌고 한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동남아시아 가서. 필리핀에 지난해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이 134만 명이라는데요. 전체 관광객의 25%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 성매매를 결합한 이런 관광객들이 많은데, 골프, 스쿠버 다이빙하고 성매매하고요. 그러다가 한국인 사업가들이 필리핀에 갔다가 뭐 현지 여자들 데리고 있다가 버리고 오고요. 그래서 필리핀에는 이 가톨릭 국가라가 피임 도구를 안 쓰고 낙태가 허용이 안 되니까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호주인이나 일본인이 현지 여성과 사이에 아이를 낳으면 적은 돈이라도 매달 양육비를 보내는데, 한국 사람들이, 남자들이 가장 책임 회피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찾기 사이트가 있어가 47명의 한국 남자 사진이 올라 있다는데요. 연락이 닿은 사람은 29명인데 이 중에서 뭐 어떤 사람은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고 협박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 저는 한국 정부가 창피스럽더라도 이 일을 돕기 위한 부분에 필리핀 정부와 협의를 하고요. 예산 지원을 하고, 파악되는 사람은 정부가 색출을 해서 대신 정부가 창구를 열어서 민사소송을 갖다가 접수를 받고, 그래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을 대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인간답게 처신을 해야 우리도 자랑스러운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